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친구나 친척한테 돈을 꿔줬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배째라 하고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속 터지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말로 해가지고 좀 갚아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또 뭐 강하게 말을 해보고 결국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법원에 소송을 하면 내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원고가 돼서 민사소송을 하면 법원의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원고 피고한테 돈 꿔준 거 입증하세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다는 것을 판사가 알 수 있게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차용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차용증을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차용증 한번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 내가 채무자 친구에게 돈 얼마를 꿔줬고 이자 얼마를 받을 게 있고 이거 변제기가 얼마다 언제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이 작성자에 대해서 이제 그 서명 날인을 하면 차용증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도장은 주로 이제 돈을 꿔간 친구가 도장을 찍어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차용증을 못 받으셨다고요? 그럼 다른 증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은행 입금증. 자,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얼마를 보낸 것은 맞는데 그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친구가 그 돈을 꾼 게 아니라 뭐 단순히 증여받은 거다, 아니면 투자받은 거다, 아니면 자신이 이제 예전에 꿔준 걸 변제받은 거라 이렇게 이제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입금증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증거가 뭐가 있냐면 바로 녹음이 될 수가 있어요. 차용증을 부득이 받을 수 없었다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줄 당시의 대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돈 얼마만 꿔달라, 언제 갚겠다 이런 대화를 녹음해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10년이건 20년이건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라고 있는데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10년이 지나버리면 제 권리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10년 지나기 전에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을까요? 10년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차용증을 받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차용증을 받으면 다시 한번 이 시효가 연장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친구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친구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과 동시에 또는 전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대여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해서 자, 친구 누구누구는 나한테 돈을 언제부터 껐으므로 언제까지 변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소송 전에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면 친구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돈을 갚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용증명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럴 때는 부득이 소송을 해야겠죠. 자, 근데 소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간단한 것은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만 갖고 심사해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해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친구와 이제 너무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고 부드럽게 좀 합의를 하고 싶다. 이 합의를 도와주는 것을 조정이라고 신청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여자분, 가정주부한테 돈을 꿨는데 이 가정주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은 아주 부자예요. 그러면 아내 대신 남편한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꿔준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배우자라든지 가족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한테 꿔줬을 때 변제 자력이 있는 남편의 보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 아들이나 딸의 인적 보증을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보증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친구가 돈을 꿔갔는데 자신이 이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가 만약에 정말로 재산이 없어가지고 개인 파산하고 면책 신청까지 해서 법원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제 채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채무를 탕감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하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악의적으로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한다면은 법원에 개인 파산 면책을 불허가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악의적으로 내 돈을 떼어먹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그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개인 파산 면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못 받아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그 경우에 보통 채무자 같은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제 금방 고소 취하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돈을 일부 받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장치를 한 후에 고소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IMF 때 이제 그 재산을 많이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내가 소송을 다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미 가압류 가처분 전에 그 친구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다른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 친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재판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행을 못하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가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유일한 재산을 다른 것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원상으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으니까 사회행위 취소 판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주제였어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소송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하고 또 재판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금전거래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차용증이고요. 입금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녹음하는 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고 대화 당사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합법이니까 이런 통화 내용 같은 것도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